전쟁 거의 끝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전쟁 거의 끝났다. 모레 통 큰 종전 합의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So I saw some reporting, again, bad reporting this morning that we had formally requested an extension of the ceasefire. That is not true at this moment. We've remained very much engaged in these negotiations, in these talks, but we feel good about the prospects of a deal. The president mentioned that in his interview yesterday, and it's obviously in the best interest of Iran to meet the president's demands. I think he's made his red lines in these negotiations very clear to the other side, and so we are continuing to see how these conversations go. Would those talks be in Islamabad, or where would they be the next round? They would very likely be in the same place as they were last time, yes. 아슬라바마드에서 곧 종전 협상이 추가로 열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백악관 대변인이 밝힌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쟁은 거의 끝났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슬라마바드 2차 회동에 급물살이 타고 있습니다. 전쟁 거의 끝나간다. 폭스 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나왔어요. 이틀 안에 뭔가 일어날 수 있다. 뉴욕 포스트와 인터뷰입니다. 휴전 만료일이 21일. 그리고 이달 말에 영국 국왕이 방미하죠. 그리고 다음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하죠. 이달 안에는 전쟁 끝난다. 라는 게 미국 백악관의 일정표이긴 합니다. 전성훈 원장님, 네. 이틀 안에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긴 합니다. 예, 지금 아주 복잡하게 아주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이 전쟁 4주에서 6주까지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6주는 지난 상태고, 아시다시피 이제 4월 27일 날 영국 국왕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그 전에 어느 정도 일단락을 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하고, 역시 이란으로서도 제가 보기에도 이란은 이제 더 이상 이란 역시 전쟁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이란 내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네네. 이제 전쟁 좀 그만하고 우리가 이겼으니까 전쟁 그만하고 여기서 적극적으로 타협을 해서 현재 이란 신정 정권 유지하고 공화국 수비대도 어느 정도의 지분을 갖고 이런 체제로 가자는 그런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살짝 정신승리 같긴 하지만 예,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전쟁의 당사자 이쪽은 트럼프 행정부, 이쪽은 이제 신정 체제와 공화국 혁명 수비대의 네네. 어떤 이익에 크게 손해가 가지 않는 정도에서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 전쟁은 타협이 가능한 거고요. 지금 주말 얘기가 나오는데 주말도 가능합니다. 다만 좀 늦어지면은 적어도 내주 초에는 2차 회동이 역시 또 이슬라마바드, 지금 파키스탄이 총력을 다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파키스탄의 수도인 이슬라마바드에서 2차 협상이 열릴 것 같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1차 협상 취재 갔던 기자하고 통화하면서 거기 떠나지 말아라. 거기서 또 한번 열릴 수 있으니까 떠나지 말아라고 직접 또 기자한테 얘기한 것도 다 보도가 됐기 때문에. 아, 그래요? 이슬라마바드에서 철수하지 마라. 예. 우리 또 간다. 네, 또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서 조만간 우리는 2차 협상을 이슬라마바드에서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전성 원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백악관 고위 관계자의 워딩 중에 그랜드 바겐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스몰 딜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랜드 바겐을 원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게 저희 돌직구 보도 이후에 많은 언론에서 분석되고 있는데 원장님 다시 네. 한번 좀 짚어주시죠. 이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이 전쟁 시작하면서 얘기했지만 47년간 이란과 미국이 앙숙 관계에서 이렇게 지내왔는데 이제 그걸 끝내겠다 이겁니다. 자기는. 네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제 남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노벨상 따놓은 당상이죠. 따놓은 당상이 성사되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47년간의 질곡을 끝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핵 문제 혹은 전쟁 좀 중단하고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이란과 미국 사이의 외교 관계를 포함한 틀을 다시 짜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런 큰 틀을 짜는 데 있어서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예. 이란은 그냥 악의 축, 테러 지원국으로 그냥 규정을 해놓고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 바꿀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 국가가 독재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미국과 관계가 좋을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란 입장에서도 지금 지도층들은 이 전쟁 있기 전이라면 언제 내가 지도층이 될지
10년, 20년, 30년이 걸릴지 몰랐는데 미국에 와서 싹 다 앞에 줄 선 사람들 제거해줬죠. 그리고 만약에 핵만 포기하면 미국 제재로 묶여 있었던 어마어마한 이 석유값, 거래 대금 다 갖다 쓸 수 있고 재건할 수 있고 지금 이란 지도부야말로 사실은 전쟁을 더 할 이유가 없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이제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강화하면서 더 그 파일을 넓힐 수 있는 거죠. 네. 정권을 유지하면서. 핵만 포기하면 된다. 네, 핵만 포기하고 뭐 호르무즈 해협 열고 여러 가지 그 중동 지역에서의 그 불안한 행동들, 뭐 테러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미국이 관심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사항들만 들어주면 되는데 지금 보면은 저는 이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란과 미국 간의 그 경제를 미국이 발전을 시켜주려면은 네네. 정치적으로 외교 관계가 개선이 돼야 되고요. 또 이란을 테러 지원국 리스트에서 해제를 해야 되고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면은 중동의 그 지도가 다시 그 재편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난 그 한 반세기 동안 국제사회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질서가 열리는 겁니다. 이게 물론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예단은 할 수 없지만 네네. 우리가 이제 중동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정부도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희망적인 방향으로 갈 수만 있다면 사실 우리가 중동에서 석유를 가져오는 문제도 지금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풀릴 수도 있거든요. 쉽게 풀릴 수 있다. 예, 그렇기 따지고 때문에 보면 이제, 우리나라랑 이란이 외교 관계가 나쁜 관계가 아니었어요. 아니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이란에게 호르무즈에 있다면 우리도 강남에 테헤란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도 이란을 이제 적대시할 건 없고 물밑에서뿐만 아니고 공개적으로도 이란과의 관계를 좀 강력하게 유지해 나가는 것이 어쨌든 이란은 국력이나 모든 면에서 저 중동 지역의 사우디의 버금가는 맹주인 건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이란 관계를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하게 되면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중동에서 대한민국이 얻을 것이 상당히 많다 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하루 종일 일각의 많은 보도 등을 통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역봉쇄했지만 중국의 유조선이 그 봉쇄를 뚫고 나갔다라며 미국의 역봉쇄가 상당히 무기력한 건 아니냐라는 의혹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에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어제 보도해드리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더 취재를 해보니 중국의 유조선이 미국의 봉쇄를 뚫고 나간 게 아니라 정반대였습니다. 미국의 역봉쇄에 막혀서 중국의 유조선이 뱃머리를 돌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미 해군이 경고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The U.S. has announced a formal blockade of Iranian ports and coastal areas. This is illegal action. All vessels are advised to immediately return to port if leaving and discontinue transit to Iran if that is your next port of call. Do not attempt to breach the blockade. Vessels will be boarded for interdiction and seizure transiting to or from an Iranian port. Turn around and prepare to be boarded. If you do not comply with this blockade, we will use force. The whole of the United States Navy is ready to force compliance. 지금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있는 미 해군의 강력한 경고의 실제 무전을 들으셨습니다. 굉장히 좀 고압적이고 위협적이고 단호합니다. 우리는 합법적인 조치에 따라서 봉쇄 중이다. 함부로 돌파를 하지 마라. 뱃머리를 돌려라. 결국엔 중국의 유조선이 뱃머리 돌렸다면서요. 이게 사실 미국의 힘입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정치 외교 군사력을 통해서 어떤 사안을 돌파하기 위해서 결심을 하면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미국의 힘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저게 지금 중국의 위조선만 이제 돌아왔는데 사실 그 이란의 지금 최대 수입국이 중국입니다. 그렇죠. 모든 생필품을 중국을 통해서 페르시아만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또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에서 나오는 석유도 못 나오지만 이란으로 들어가는 생필품 모든 이런 그 상업적인 물자들도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이중으로 그 이란의 그 경제에 타격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림잡아 계산을 해보니까 한 이란 GDP 연간 GDP 한 3분의 1 정도가 타격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큰 조치이기 때문에 지금 뭐 보도에 나오는 거 보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좀 통제를 완화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이란도 이 조치를 좀 버티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그 절충안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얘기되고 있는 그랜드 바겐이 되게 되면은 이런 모든 것이 이제 일시에 다 일거 해소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으로 이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국과 이란이 이르면 내일 아니면 모레쯤 파키스탄에서 2차 종전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종식에 가까워졌다고 밝히면서 그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관련해 영상 만나보시죠. We go back to the United States having not come to an agreement. We've made very clear what our red lines are, what things we're willing to accommodate them on, and what things we're not willing to accommodate them on. We'll see if the Iranians accept it. Thank you. در مورد یک سری از موضوعات ما به تفاهم‌هایی رسیدیم واقعیت. اما در مورد دو سه موضوع مهم خب دیدگاه‌ها فاصله داشت و نهایتاً منجر به توافق نشد این گفتگوها.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쟁이 거의 끝나간다. 또 이틀 안에 뭔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종전 가능성, 종전 협상에 두 나라가 합의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영종 센터장님, 네. 지금 보도가 나오는 걸 보니까 날짜가 16일에 열릴 수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시간하고 장소가 이제 거의 좁혀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직접 나왔죠. 현지에 가 있는 뉴욕 포스트 기자하고 통화를 하면서 당신 거기 좀 있어라 더 뭔가 지금 될 것 같다. 파키스탄에 좀 있어라. 예, 처음에는 이제 유럽 쪽으로 좀 옮겨갈 것 같다. 이래서 제네바로 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왔는데 곧바로 한 30분 만에 다시 뉴욕 포스트 기자한테 전화를 해서 아니다. 거기 이슬라마바드에서 그대로 열릴 것 같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도 이틀 뒤에 이곳에서 이제 16일 날 그 협상이 우리 시간으로 이제 17일 오전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열리는 쪽으로 양측이 의견이 좁혀진 것 같고 아까 이제 벤스 부통령이 핵심 의제에 대해서 뭔가 좀 불일치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란 쪽에 던져 놓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동안에 한 닷새간의 뭐 파키스탄을 중재로 한 물밑 협상 이런 것들 조정 이런 거를 통해서 아무래도 이란 쪽이 조금 미국 측이 그동안에 던진 안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휴전 연장 더 필요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2주간의 휴전 협상이었습니다. 2주간 휴전에 합의를 한 상황이다 보니까 날짜를 좀 이제 그려보면 이게 현지 시간 기준으로 21일이면 휴전이 만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6일쯤 늦어도 17일, 18일 안에는 협상이 진행이 끝나야지 휴전 연장을 하지 않고도 뭔가 결론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추가로 나온 보도를 보면 17, 18, 19일에 이란 측 인사들이 일정을 비워뒀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한범 위원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2주 휴전이 끝나가니까요. 어쨌든 이번 주 후반 안에는 결론이 나오긴 해야 되는 스케줄이네요. 2주 안에 끝난다면 나와야 되죠. 그런데 지금 2주 안에 끝날지는 장담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다른 흐름을 보면 예. 지금 미국에서 출발한 부시함 항모 전단이 지금 호르무즈 아라비아해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속도가 너무 느려요. 빨리 안 가고 있어요. 지금. 가는 속도가 느리니까? 예, 보급함 속도에 맞추고 있어요. 그러면 부시함이 도착하는 날짜가 지금 달력으로 보면 25일쯤 돼요. 아. 휴전이 만료되는 이후에 도착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다음에 수리를 마친 포도함도 지금 수에즈나 통과해서 지금 호르무즈 인근으로 온 게 아니고 지금 지중해 쪽에 머물러 있어요. 그럼 전쟁이 끝나도 세 개의 항모가 모두 모여도 전면적인 공격할 준비가 지금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2주 휴전이 끝나도 제한적인 교전 내지는 휴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흐름으로 보면 양측이 1차 회동은 사실 분위기 안 나빴어요. 네. 일단 급이 너무 높았고 예.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 결렬을 선언하지 않았고 일부 아주 우라늄 농축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의견이 근접한 것 같은 농축 폐지 금지가 아니고 20년이라는 기한으로 줄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만일에 이 휴전 만료 전에 2차 회담이 열린다면 1차보다는 상당히 근접할 거다. 다만 아직도 쉽지 않은 난제들이 있으니까 여부는 봐야 된다. 그러나 21일 만료된다고 그래서 다시 교전이 격화될 가능성 그런 흐름은 현재로 군사 대비 태세로 봐서는 그렇게는 안 보인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안에 놀라운 일이 나타날 것이고 휴전 연장은 없을 것이다라고 했지만 뭐 협상하다 보면은 또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요. 지금 조원범 위원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휴전은 21일에 끝나지만 지금 이제 중동 해역을 향하고 있는 배들이 언제쯤 갈 거냐 했을 때 25일쯤 지금 천천히 가고 있나 봐요. 그래서 뭔가 협상의 상황을 봐서 진행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이란도 협상에는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 같습니다. 뭐 말들이 혁명 수비에 대해서 세게 나오기는 합니다만 협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페제시키안 대통령 같은 경우는 법적인 틀 안에서 대화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강경파 의원들 사이에서도 신뢰하지는 않지만 협상을 거부하지 않겠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종훈 총장님. 이란 입장에서도 계속 대화를 하자는데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란이 이번 휴전을 이제 미국이 협정 파기라면서 다시 뭐 갈 수 있는 상황이 많죠. 좀 호르무즈 해협이 역봉쇄되고 있고 특히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계속 분쟁 중이지 않습니까? 예. 계속 이란 공격하고 있고 그런 일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란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은 그래도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뭐 여기서 보면은 그 이란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식판 문제가 역봉쇄를 통해서 지금 이란의 원유가 지금 못 나가고 있습니다. 원유 같은 경우는 10에서 한 10일 정도 되면 이제 저장용이 꽉 찼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원유에서 유정을 이제 폐쇄해버리면 그게 나중에 막혀버리거든요. 다시 뚫는 일이 생겨야 돼요. 그 이란에서는 어쨌든 간에 10에서 14일 정도 안에는 원유가 밖으로 나가고 계속 저장고를 비워서 생산해야 되는데 경제적인 좀 타격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뭐 이란도 협상에는 응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떤 사람들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게 될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장소도 크게 변동이 없다고 하니까요. 아마 대표단은 갈리바프 의장과 제디 벤스 부통령이 아닐까 싶은데 이용종 센터장님 네. 생각은 어떠세요? 뭐 그대로 나오겠죠. 지금 두 사람의 입지라든가 서로 원하는 거죠. 미국도 이제 갈리바프가 괜찮은 상대라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네. 제디 벤스 부통령이 이란에서 협상 그러니까 결정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문제였다 이런 얘기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사실 더 결정력이 있는 누가 올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이슬람 혁명 수비대 사람들이 나올 것도 아니고요. 예. 갈리바프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라그치 외교부 장관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 협상 대표단의 세 번째 서열인 그 알리카니 차관이 있습니다. 외교부 차관. 예. 이 알리카니 차관이 제가 보기에는 실세인 것 같아요. 근데 카니는 대표적인 이제 강경파인데 이 카니의 형이 누구냐 하면은 지난번 이란에 대한 공격 때 죽은 신정 체제의 37년 독재 체제를 이끌었던 알리 하메네이의 사위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때 같이 뭐 딸이 죽고 사위가 죽었다 그러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아마 심정적으로는 되게 뭐 적대감이나 이런 게 있겠지만 형제를 죽인 나라의 예, 그렇죠. 대표단이니.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알리 하메네이의 아들인 모즈타파가 지금 권력을 어쨌든 잡고 있잖아요. 지금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지만 네. 거기와 이렇게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마치 미국 대표단에서 쿠슈너가 맞사위로서 트럼프와 직접 또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좀 이 카니 때문에 회담에 좀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니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게 되면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그 뭐 포린 어페어스나 이런 데서 분석하는 거 보면 네. 그 네이트 스완슨이라고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 NSC에서 이란 협상을 총괄했던 이런 국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기고한 글에 보면 이 갈리바프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이 아라그치라든가 또 카니 차관이 서로 그동안에는 좀 노선 차이가 있었는데 예. 이번 미국과의 협상에서는 의외로 하나된 입장으로 뭉쳐서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대표단을 바꾸지는 않고 조금 전략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좀 다듬는 쪽으로 특히 최대 이슈가 되는 핵 문제 네. 거기에 대한 아마 새로운 전략을 이란이 좀 가지고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영국 텔레그래프에서는 이런 보도도 했더라고요. 지금 이제 제2, 제3의 참수작전 때문에
이란의 지도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파키스탄이라는 안전한 장소에 오랜만에 모이게 돼서 여러 가지 전략 수정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뭐 이런 보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협상도 급물살을 탄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스몰 딜이 아니라 그랜드 바겐, 포괄적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What the president wants to make, he doesn't want to make like a small deal. He wants to make the grand bargain. But the reason why the deal is not yet done is because the president, he really wants a deal where Iran doesn't have a nuclear weapon. He said, if you guys commit to not having a nuclear weapon, we are going to make Iran thrive. We're going to make it. 작은 합의가 아니고 포괄적으로 큰 합의를 하겠다. 뭐 이런 의사를 밝힌 건데요. 조원범 위원님, 예. 벤스 부통령이 말하는 큰 합의란 과연 뭘까요? 트럼프 대통령 화법을 보면 기승전 돈, 기승전 경제, 기승전 트럼프 타워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테헤란에 트럼프 타워를 만들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 핵인 줄 알았는데 기승전 그렇죠. 핵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북한도 그랬잖아요. 북한도 평양의 트럼프 타워, 원산의 트럼프 리조트.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경제인이니까 돈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국가 간의 갈등 관계를 풀 때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핵 문제가 있으면 비핵화가 있고 한쪽은 관계 개선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역대표부, 수교, 경제협력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 이란도 지금 우라늄 농축 안보 문제만 얘기하지만 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이란의 석유에 대한 패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석유에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젊을 때부터 석유거든요. 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석유 확보했습니다. 세계 매장량 1위예요. 세계 3위 매장량 이란까지만 장악을 하면 트럼프의 큰 그림, 석유 패권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경제권 영역 안에 네. 이란을 넣으면 이란도 부유해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석유 패권까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랜드 바겐이 뭐냐면 안보 쪽에서 타결이 되면 경제협력, 관계 개선도 같이 가고 네. 그 끝은 이란의 경제적 번영이다. 그게 트럼프 타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서 가장 크게 내세우는 명분이 핵 문제인 것 같기는 한데요. 협상을 하게 되면 그래도 가장 크게 강조할 부분은 이거 같습니다. 우라늄 농축을 몇 년간 유예를 할 거냐, 몇 년간 중단할 거냐 이 부분 같은데요. 신종훈 총장님, 그래도 각자 이제 어떤 20년, 5년 이런 식으로 기간이 나오긴 했잖아요. 이번에 만나게 되면 좀 협상의 어떤 이제 각자의 뜻을 조금 좁혀 나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뭐 이거 우라늄 농축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안개 속에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 1차 종전 협상을 앞두고 갔을 때 벤스가 출발하면서 무농축을 얘기를 했습니다. 무농축. 근데 뭐 갑자기 20년, 5년이 나오게 되죠. 네.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아예 이란이 안에 핵무기 개발을 아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농축이 돼야 되잖아요. 2018년도에 트럼프가 이란과 이제 미국과의 핵 합의를 파기하고 나서 이란이 그 원심 분리기를 다시 가동시켜 가지고 뭐 60%의 고농축 우라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트럼프 입장은 앞으로 이제 영원히 이제 이란이 이제 핵 개발을 물론 뭐 무농축뿐만 아니라 예. 뭐 원심 분리기라든지 지금 이스파한의 지하에 이제 뭐 이란이 감춰놓은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 가져와라. 다시 내놔라 하는 그런 의도인 걸로 보이는데 하여튼 이 문제가 가장 좀 쟁점이 되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게 중요합니다. 네. 왜 중요하면 이 정도만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농축뿐만 아니라 이스파한에 있는 어느 정도 양의 고농축 우라늄만 가져와도 네. 어떤 종전의 명분이 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본다면 우라늄이 좀 가장 큰 이제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예. 조원범 의원님이 짧게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핵을 고리로 해서 협상을 좀 하고 나중에는 이제 경제적인 문제로 넘어간다 이런 생각이셨잖아요. 이 부분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이란 핵 합의 2015년은 3.67% 합의였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아예 못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전쟁 명분도 하지 말라는 건데 네. 벤스가 갑자기 20년 하긴 하는데 20년 동안 하지 마. 그때 이란이 기한이 너무 길어 5년이야. 이게 아주 미국이 허들을 많이 낮춘 거고 지금 우라늄 농축 문제에서도 지금 양측이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2차 협상을
이르면 내일, 모레쯤에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